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가 대구에서 개최됩니다.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폴리스 내 섬유박물관 대구은행 건물 2층입니다. 보수 우파 대혁명에 깃발을 올리자 무료 입장입니다. 걸어 오실 수 있는 힘만 있으면 오십시오. 스페셜 게스트는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전 MBC 기자, 보수 우파 스님이신 성호 스님, 이봉규 정치학 박사, 문의 전화는 010-8881-4649입니다. 윤칼세 TV는 대구 본사 이전을 계기로 구독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도서 구입으로 운영됩니다. 신간 깃발이 나왔습니다.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 칼춤, 부활 그리고 깃발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010-8881-4649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칼세.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예. 예, 잠깐 세트를 좀 바꿔봤습니다. 먼저 그 뒤에 보이시죠? 윤창중 정치학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 토요일입니다. 예, 이번 토요일 7월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 내에 있는 네, 복무동이고요. 예, 복무동 섬유박물관, 예, 섬유박물관 2층. 스페셜 게스트는 우리 강용석 변호사, 김세희, 네. 예, 그리고 이봉규 박사님. 예, 성호 스님, 네. 그리고 또 예, 말씀하세요. 변희재 대표. 변희재 대표, 예, 변희재 대표. 그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공연까지 합니다. 애국가 4절 플러스 또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이믹선 교수님, 러시아 유학파입니다. 이믹선 교수님의 또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 공연이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시작해 보시죠. 예, 제가 오늘 또 신문에 났는데 우리 영공이 뚫렸다고. 예. 신문에서 연일 보도가 되고 있고 참 많은 사람이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지금 SNS에서도 늘 펴지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한번 자세하게 이게 뭘 뜻하는지, 그렇죠. 우리 입장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한미일 이 삼각공조라는 한미일 이 트라이앵글 그리고 북한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이 트라이앵글 요 삼각 구도 간의 대결로 한반도의 그 안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데 유지해온 하나의 프레임이었죠. 네. 근데 문재인이가 이걸 깬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죠.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이 폭격기가 이제 울릉도 독도를 완전히 휩쓸고 가고 또 일본 자위대에서는 너희들 한국 공군기가 왜 떴느냐. 그 영토는 우리 건데. 뭐 완전히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난장판이 이제 된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온 거냐. 그것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어려워지면 한미 동맹이 파산이 되면 바로 일본이 한반도 안보에 개입을 한다 이거죠. 한반도에, 한반 정세에. 그래서 독도 문제가 나온 것이고 독도 문제가 왜 나왔냐면 노무현 정권 때 한미 관계가 완전히 깨지니까 그 틈을 비집고 일본이 들어왔다 이거죠. 근데 이번에 그런데 그때 이 독도 문제로 한일 관계가 최악일 때도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공군기, 러시아 이 전투기, 러시아 폭격기, 중국 폭격기가 오지는 않았단 말이죠. 당연하죠. 그때 왜 안 왔냐면은 그래도 한미 관계가 돈독한 거 아니냐. 예컨대 한미 FTA를 이제 체결한다고 이제 노무현이가 입장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도 하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산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예요. 뭐냐면 문재인이가 미국에 특사를 보냈잖아요. 김현종이도 보내고 그 외교부 미국 국장도 보내고 했는데 그래 한일 관계가 이렇게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자세를 했단 말이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과 일본 양측이 모두 원하면 우리가 개입하겠다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개입 안 하겠다는 거죠. 맞죠. 바꿔 말하면 이건 뭐냐면 일본 편을 들어준 거예요. 일본 편을. 그러니까 러시아가 들어온 거야. 이야. 아니 그 전에 벌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판문점 쇼인지 뭐 회담인지 모르겠지만 왔다 가고 그 다음 날 바로 쉽게 말 기러기대로 표현되는 북한 공군기가 지그재그로 날아서 대구 상공까지 왔다 갔었단 말이에요. 왔다 갔죠. 예. 근데 정부에서는 그걸 기러기대라고 발표했지만 새떼라고? 예, 예 기러기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철에 기러기가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중국하고 러시아까지도 이제 우리를 마음 놓고 얕보는 처지에 몰렸구나 하는 게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번 사건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한미일 삼각공조가 완전히 붕괴됐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만 나쁜 게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한미 관계가 한국이 어떠한 이것도 경제적인 공격을 받은 거죠. 네.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편을 들지 않고 일본의 편을 드는구나. 그건 뭐 굳이 우리가 뭐 꼭 이런 일을 당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한국과 일본이 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절대 한국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건 국가 이익이니까. 각 나라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일본 편을 드는 것이 자기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서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이 이제 외교적으로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경제 부흥을 이룬 것도 미국과 일본의 막강한 그 지원과 도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실 미국의 무력의 우산 안에 그렇지. 우리가 성장한 거지. 안보 우산. 예. 그 미국의 우산이 흔들린다고 판단됐을 때는 즉각 외세가 우리를 더욱더 얕잡아 본다는 게 이번에 확인에 드러난 거라 봅니다, 저는. 이게 완이 명백하게 나온 거죠. 이건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만약에 미 공군기가 떴다면 네. 곧바로 이 한반도에서 이 국제전이 벌어질 수 있는 그 구도로 순식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6.25의 때에 김일성이가 이제 남침을 하니까 일순간에 유엔군의 참전으로 인해 가지고 이 국제전, 이 글로벌 워가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번에 이건 뭐 완전히 이게 노무현의 뒤통수를 때린 거지. 러시아와 중국이. 노무현이가 이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또 일본과 갈등, 문재인이가 갈등을 빚으면서 문재인이가 이제 중국 쪽으로 완전 친중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중국에 갔을 때 10끼 식사 중에 8끼를 혼자 먹었잖아요. 혼밥을. 그냥 뭐 원래 혼밥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도 그렇고.
그리고 러시아에 가서도 이제 그야말로 굽실거리고 별짓 다 했는데, 그러면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재인과 아주 돈독한 이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런 관계를 과시해야 될 텐데, 러시아가 군용기를 보낸 거야. 군용기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울릉도 독도 일대를 그냥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심장 테스트 한 거죠. 어. 우회하는가, 우회 어떻게 하나, 어떻게 대응하는지 우리를 다 테스트해 본 거죠. 근데 얼마나 웃기냐면 러시아가 뜨니까, 러시아 비행기 이 전투기가 뜨니까 중국 공군이 뜬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뭐냐면 한반도의 헤게모니를 러시아한테 뺏길 수 없다는 거지. 맞죠. 그 중국이 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집권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고아가 된 거야, 고아가. 이건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지금? 응? 이건 지금 엄청난 시작한 얘기.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다시 화약고가 될 수 있다. 6.25 전쟁과 같은 국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일순간에 딱 보여준 거거든. 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어차피 집권당으로 하는 뭐 더불당하고 이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는 뭐 우리가 말하는 토착 좌빨들. 토좌. 예. 토좌. 예. 이 세력은 뭐 그렇다 치고 이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돼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나라에서는 내 정치인으로서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하다 못해가 정 안 되면 뭐라도 하나 제대로 완전히 삭발하면서 단식 투쟁이라도 한번 하겠다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통탄할 일입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진짜. 자유한국당 그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사람이란 말이야. 아니 지금 지난번에 일본에서 경제 제재하고 뭐 이러니까 초당적 대처한다 어쩌저쩌다가 5당 대표 모이는데 결국은 우리 황교안 대표 가서 그날 벌어진 일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뭐 그 일부 야당에서는 여당에서는 예. 황교안 대표가 뭐 발목 잡는다 식으로 슬쩍 말도 끼워넣게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 정부 비위 맞춰준 거라고 밖에 나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가서 들러리 선 거지. 그러니까요. 존재감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 왜 이것을 지금 반일과 친일 프레임으로 몰아가느냐? 당신이 이 저지른 일인데. 대일 외교를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당신이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국민한테 의병 나서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의병을 나설 문제냐 말이야. 지금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가 전투기를 지금 울릉도 앞에다 보내고 중국 공군이 지금 전투기를 보내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일본 자위대 공군이 만약에 울릉도에다가 러시아 중국 그 전투기가 자기네들 영해를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영공을 침범했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떴다. 예? 떴다 이거야. 만약에 떴는데 거기서 공중에서 전투가 벌어졌어. 어떻게 됩니까? 3차 대전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3차 대전으로. 그러면 지금 문재인 청와대가 평화 타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NSC 회의를 즉각 열어야지. 감히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에너지 회의 열어요? 지금 이 정부 행태가 지금 그래 돼 있습니까? 그렇지. 일본은 경제 문제만 올려도 의병을 조직하느니 심지어 뭐 제2의 금모으기 운동이니 뭐 이따운 소리가 나오면서 솔직하게 제가 제일 의문 가진 게 있어요. 예. 지난번 금모으기 김대중 정부 초기에 했습니다. 금을 도대체 얼마를 모았는지 그 모았는 금의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예. 어떻게 썼는지 투명하게 한번 제대로 공개한 적은 있습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지. 그 당시에 그 공적 자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완전히 김대중이가 그냥 뭐 고운 놈, 뭐 눈에 뭐 앞에서 알짱거리는 사람, 뭐 이거 다 나눠주라. 그냥 어떻게 된 거 모르는 거지. 그 엄청난 공적 자금이 과연 어디로 흘러갔는지, 당시 뭐 실세들 호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뭐 하는 건지, 지금 그 사람들 뭐 아직 저 정권 바뀐 지 20년 넘었는데도 지금 뭐 다 보면 뭐 운전기사 딸린 뭐 이거 벤츠 아니면 뭐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지금 다 그러고 있잖아요. 응?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 존재감이 전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존재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 내에서도 자기들끼리도 우리 우박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원통해하는 이 심정을 달래줄 프레임조차 못 내놓고 있어요.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고 있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얘 지금. 대한민국 영공에서 지금 러시아, 중국 이 전투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영공을 침해했고, 일본이 거기는 우리 땅이라고, 우리 영해다고, 영공이고 영해다고 하는 마당인데 대한민국 한국당은 뭐 하는 정당이냐, 이게 지금. 더군다나 그는 뭐 하고 있습니까? 그는 또 뭐 하고 있고, 완전히 이거 무슨 뭐 자유한국당이야, 뭐 한겨레 당이야, 뭐야 대체 이게. 그러게요. 그러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심이 지금 폭발할 그야말로 폭발 일보 직전인데, 자유한국당이 잘만 했으면 지금 문재인은 내가 볼 때 이미 하야합니다. 집권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는 실수를 했어. 얼마나 많은 실수를. 근데 이쪽에 자유한국당에 이 문재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 카운터 파트가 없는 거야. 이 대항마 세력이 없는 거야. 대항마 세력이. 대항만만 없는 게 아니고요. 네. 자기 자체 내에서도 흐득흐득거리고 있어요. 자기 자체 내가 좋은 말씀이네. 예, 자기 자체 내에서도 그 옛날에 쉽게 말하면 탄핵 사태를 맞아서 앞장섰던 사람들 가기도 말도 아깝습니다. 앞장섰던 그 탄핵 주동자들, 배신자들, 그리고 암묵적으로 동조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눈치만 떴고 말도 못하고 네. 입 꾹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 이런 게 탄핵이라는 말이 나올까 싶어가 자기들끼리 화들짝 놀래가지고, 예? 어떻게든 그 말이 안 나오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봉합 됩니까? 지금 봉합 안 되는 걸 억지로 봉합시키려고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그저 반문연대 대통합 합시다 말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 기껏 이제 광화문 가가지고 변주 굴린다고 주말 집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 3월에 있는데 4월 달입니까? 그거 외에는 도대체 그때도 광화문에 나와도 왜 나왔는지도 모르는, 나와서 주장하는 바가 뭐야? 정말 누구 말대로 이게 무슨 나경원 패션쇼야 뭐야? 그리고 황교안이야 와이셔츠 입고 나온 것 밖에 없잖아. 이제 뭘 주장하는 거야 뭘 진짜. 그때도 각 지구당에서 예. 버스가 몇 대 가가지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명의로 몇 명 갔는지 그 세력 과시 싸움도 아니고, 인원 체크하고. 야 정말 아니 그 근 3년의 세월을 태극기 하나만 붙들고 네. 정말 울면서 절규하는 심정으로 주말마다 집회 나갔던 사람들의 그 가슴은 어디가 달랠 수 있고 회포를 풀 수 있습니까? 이런 꼴을 보면서도 자한당 앞으로 정신 안 차리면요 희망 없습니다. 저는 갈수록 실망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이게 무슨 낙엽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로서 정확하게 한 달이에요. 네. 네, 한 달인데
이제 이런 구조로 지금 민심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도저히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를 맡겨서는 안 되는 세력에게 지금 정권을 맡겼다. 이러한 이 문재인 혐오감이라는 큰 한 축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이 대항마, 문재인 세력의 대항마 세력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고 있죠. 이게 전혀 안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문재인 하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정말 큰일 났구나. 대한민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후손들은 정말 공산주의 국가에 사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는 그 걱정이 어디로 지금 전환되고 있냐면, 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건 전혀 문제되지 않았잖아. 당시의 안보, 당시의 경제, 문재인보다 훨씬 나았던 거 아니야. 이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체 무슨 죄가 있길래 지금 2년 4개월을 감옥에 가둬두느냐? 왜 감옥에 감금시키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게 지금 1원이라도 있느냐 말이야. 밝혀냈느냐? 전부 거짓말 아니었느냐? 아니 그게 재판 과정에서도 네. 보십시오. 경제 공동체였던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자금이 얼마나 많다고 그걸 찾으러 다닌다고 했던 안민석을 비롯한 몇 명이 안 있었습니까? 예. 외국까지 쫓아가가 하나라도 밝혀진 게 있고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문재인의 그 실정이 예. 한국당 표로 고스란히 자기들한테 올 거라는 착각을 하는 한국당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더 문제지. 절대 그대로 가지 않지. 자, 그래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재인 혐오라는 한 벨트가 있고 네. 박근혜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엄청난 동정론이란 두 축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은 정확하게 보면. 여기에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설 자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유한국당한테 정을 붙일 수가 없어. 물론 황교안 지지하고 그런 사람들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건 내가 볼 때 일부에 불과하고 큰 이 대한민국 전국을 우리가 조망한다면 문재인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그야말로 화라산과 같은 그러한 동정론이 있다 이거죠. 자, 이게 과연 총선까지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걸 우리가 한번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9개월이 남았습니다. 9개월 남았죠. 예. 9개월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은 선거 때에 9일도 긴 시간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게 과연 그대로 이렇게 문재인에 대한 지금 이 러시아 전투기, 중국 전투기가 올 정도로 완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그에 따른 문재인에 대한 그 엄청난 적대감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동정론이라는 두 벨트가 그대로 그냥 가기만 할 거냐. 천만의 말씀다라를 보는 거죠. 이게 엄청난 요동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9개월이라는 앞으로 9개월을 내다본다는 건 그건 내가 볼 때 그야말로 역술가도 어려운 얘기야. 대한민국 정치는. 분명한 건 뭐냐? 총선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그건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싸움이, 그 혈투가 이미 시작됐다. 이미 민심 속에서는. 상식적으로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만 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잊혀진 인물입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분노하는 그 말은 자유한국당 당원이잖아요. 예, 저 당원입니다. 예. 근데 내 당원이시면서도 거기에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반발심 자꾸 생기는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지나간 물이니까 흘러간 물이니까 그걸 잊고 듣고 우리가 반문연대로 대통합하자는 말만 줄기차게 외쳐대는 예. 일부 세력 예. 그리고 거기 동조하는 사람들 그게 내심 기쁜 탄핵 배신자들 그 프레임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감싸주기만 기다리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아니 100년 전에 일들을 꺼내가지고 오만 난도질하고 잊혀지지 않은 역사라고 하는데 현재 엄연히 살아있고 아직 영의 몸에서 풀려나지도 못한 실제 살아있는 대통령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잊혀진 역사로 흘러간 물로 치부를 하고 거기다가는 싹 안병 그 나중에 우리가 다 지내놓고 그때 봅시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지지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지금 딱 고착되어 있는 거지. 지금 아마 오늘 여론조사 하면은 내가 볼 때 10%대일 겁니다. 10%대.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씹어서가 아니라, 응? 이 민심의 흐름을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에 대한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엄청난 동정심이라는 두 축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에 대한 그 엄청난 공격도 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그 억울함을 뭐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는커녕 아예 뭐 친박이든 친이든 간에 아예 모른 척 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엄청난다 이야. 응? 아니 제 자신조차도 예.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한 번이라도 국가라는 이 큰 틀에서 네.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게 제대로 마음이 다가가서 그 신한국당을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마음껏 이 사람들이 우리 분노를 달래줄 거라는 확신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하는 거 보면 문재인보다 더 미울 때가 있다는 거죠. 더 밉지. 그 진정한 보수 우파의 입장에서는 정말 문재인한테 완전히 정오하다가 야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아니 러시아 전투기가 지금 울릉도까지 왔단 말이야? 근데 중공기가 또 떴어? 근데 일본이 지금 왜 울릉도 독도가 자기네 항공 이 영해인데 대한민국이 떠드냐 이렇게 했어? 저게 뭐야 했다가 문재인 저거 뭐하는 거 했다가 아니 자유한국당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아니 거기다가 어제 우리 저녁 먹으면서 식당 가서 예. 보셨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부동산 하시는 분들 이야기도 있고 식당 주인도 그랬고 지금 개인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예. 지금 가게가 문 닫는다고 가게 내놓은 사람 속출하고 공장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공장을 내놓고 그 공장주들 그 사장들이 자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냥 연쇄 자살 사건이 네, 지금 그게 아예 다루어지지도 보도 자체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네. 그 절망감에 묻어난 사람들의 심정을 국가 살림이 제대로 됩니까? 우리 삶이 나아지는 걸 목격할 수가 있습니까? 점점 이렇게 돼 가는데 안보까지도 무너진 소리가 눈에 들리고 보이고 이러니 앞으로 국민들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적어도 당신들의 말대로 우리 토착 좌빨들 말대로 그때 이 적폐 세력들은 예. 적어도 최소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하기는 안 했습니다. 불안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들 믿고 살면 예. 내 일만 열심히 하면 나라 안보까지 걱정해가면서 국민들이 전전긍긍 안 했는데 지금은 이 안보까지도 국민들이 부담으로 다 따고 살면서도 그것조차도 해결을 못 해주는 야당으로 대표되는 우리 자한당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 나무라기 전에 국민들은 당신들을 한 번 더 지켜보고 있다는 거,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제 바로 그런 거죠. 지금 문재인의 안보 파탄, 네. 그다음에 김정은 봐주기, 그다음에 이 반일, 소위 말하는 아베 조지는 그 아베 반아베 이 반일 정책, 그다음에 김정은 봐주기 대북 정책, 그다음에 김정일은 봐주기가 아닙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잘 보이기 충성 경쟁 같습니다. 그렇지.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거니까 잘 보여야지. 자, 그런데 총선 얘기하면 조금 더 네, 더 해야 해볼게요.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이 대구에 내려왔을 때 왜 내려왔는가, 그리고 이 우파의 단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네. 이 보수 우파의 대동단결, 이 단합이라는 것은 이건 시대적 과제고 시대 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는 통합을 해야 된다. 대명제죠. 대명제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역적인 거예요. 자, 그러나 철저한 원칙과 철저한 명분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건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완전히 파산나게 만들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몰락을 오히려 부추겼고, 그의 부추길 뿐만 아니라 앞장을 섰고 그걸 수수방관했고 또는 도주했고 도망을 갔던 그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이 있어야 된다. 아까 임 교수님 말씀대로 불과 2년 전 이야기인데, 네. 100년 전 갖고 떠들고 있는데 2년 전을 잊어버리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탄핵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해서 탄핵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절차가 이건 완전히 헌법과 법률과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인민재판이 아니었습니까? 그걸 국민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지켜보고 있죠. 네, 다 알고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야말로 눈물과 이 통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이 뭐 경북, 대구, 경북,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민들이 지금 윤칼세는 전국의 이 시청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걸 다 우리가 접할 수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큰 질문이 뭔가 하면 예. 그 대명제 대통합의 시대 정신에 부합하자면 지금 항상 설명은 계시지만 더 핵심적으로 보면 탄핵에 앞장섰던 저 탄핵파들, 쉽게 말하면 그 처리 방안이 예.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불같은 그 우파 중심의 새로운 그 대안 세력에 대한 희망의 싹이 싹 트고 또 그렇죠. 예, 대동단결을 할 수 있는 그 희망의 노래를 다 같이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탄핵파 처리를 어떻게 하고 명쾌하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봐요. 자유한국당, 그 자유한국당이 지리멸렬하고 참 파죽지세로 밀리고 이럴 때, 그리고 이 김무성, 유승민이가 주동이 된 뭐 바른정당이라는 참 기형적인 정당이 생기고, 완전히 이 박근혜 정권이 파죽지세로 참 그 무너질 때에 그걸 지켰던 태극기 세력, 이 공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이건 나는 보수가 아니라고 봐요. 우파가 아니라고 봐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으나 거기에서 정치 세력화 해가지고 강인한 추진력과 강인한 이 견인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금 우리 공화당, 예, 과거 대한애국당, 애국당, 예. 이 세 세력이 합쳐져야 한다.
이 세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 세 세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이 포괄적 신당이 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저는 이게 잠깐만 이게 나오지 않으면 총선은 대패한다. 총선은 이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자유한국당이 다 완전히 당을 완전히 해산할 정도로 자유한국당이 용단을 내려야 한다니까. 누가 용단을 내려야 하냐? 그건 황교안이다. 이거 황교안. 당대표가 해야 되고요. 황교안이가 김무성 다 치고 다 목을 쳐야 한다 이거야. 그 역할을 자기가 해야지. 완전히 자기가 이거 그야말로 안전 운행 해가지고 뭐 통합합시다 하고 가면은 대권 먹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게 그냥 안 될 뿐만 아니라 예. 그거는 늘상 불행의 씨앗을 안고 습을 지고 불로 뛰어가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한 번이라도 저는 솔직하게 예. 지난 3년간 태극기 집회에 단 한 주도 시작고 다 나갔던 사람이로서 저 같은 사람들 어디 한둘이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 울분은 자유한국당 당신들 정신 차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과감 결단, 그거는 황교안 대표 당신 하나만 국한된 게 아니고 이 탄핵 찬성파들, 앞장섰던 사람들 여기에 대해 갖고 명쾌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진정어린 사과가 동반된 그 반성의 모습들이 담긴 그 자세로 정말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은 뭔가 쾌기지 변화가 나면서 그 사람들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우리는 다 같이 물러날 서겠습니다. 이 손으로 적어도 핵심들은 그렇게 해서 자진 물러가는 모습을 보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당신 입으로 냉정한 칼을 휘두르고 이거 해내야만이 당신도 살고 국가가 삽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가슴도 살아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탄핵 문제 있잖아요. 네. 탄핵 문제는 그 탄핵에 참여함으로써 이 보수 우파가 완전히 괴멸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뿐만 아니라 우파 세력이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력을 어떻게 이런 결과를 낳는데 그 참여를 했던 그 촉발을 시켰던 그 일단의 세력들, 그러니까 광의의 탄핵 찬성 세력들. 네. 이 세력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는요. 예컨대 50 청산 할 때에 그 50 세력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가 큰 문제가 있었죠. 제가 이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본 사람 입장에서는 그 논의 이상으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까지도 이 좌익 세력으로부터 공격받는 게 뭐냐면 왜 그때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진정한 친일파가 누군데요? 누군데? 지들이긴 한데 그런 논쟁을 지금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시달리고 있는 건데 만약에 황교안 세력이 그걸 다 묻고 지나간다면 묻어질 수도 없고 내가 볼 때는 절대 묻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과연 이제 총선까지 그걸 이제 황교안 리더십으로 그걸 묻고 갈 수 있느냐. 묻고 갈 수 있느냐. 지금 뭐 별 문제가 없으니까 묻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 아마추어죠. 제가 볼 때는. 정치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치는 절대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고 해결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네. 이게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를 지금 계속 임명진이는 홍준표한테
토스했고, 홍준표는 또 김병주한테 토스했고, 김병주는 지금 황교안한테 토스했어요. 황교안 입장에서는 야 그걸 내가 왜 해? 2년이나 지난 일을 이렇게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는데 황교안 쪽에서는 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말 잘 해가지고 말이야. 이번 총선에서 내가 공천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뭐 다 지구당 위원장들이 나 찍고 하면 내가 대선 후보 돼가지고 내가 정권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문재인 저렇게 죽을 쓰고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안 되죠. 천만의 말씀이죠. 황교안이가 나는 이걸로 전사한다. 내가 황교안이라면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해. 정말 뿌리를 뽑아. 이건 잘못된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변신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변신도. 정치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변신입니다. 변신. 뭐 이현주처럼 그렇게 하면 하루아침에 뭐 이게 바뀌는 그런 변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 네.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정체성과 신념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는 거지. 예. 이거다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억울하다. 억울한 탄핵을 받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고 지금도 억울하단 말이야. 황교안이가 왜 그걸 주장 못해? 그럴 경우에 엄청난 지지 세력을 확보하면서 그게 동력이 돼가지고 이제 막 굴러가는 거죠. 근데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그런 본인이 그런 체질이 아닌데다가 그 주변에 참모라는 건 뻔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두 부류인데 평생 그 인생과 어떤 직업적인 이 생활을 그냥 안전 위주로 해왔던 사람들. 약간 내 무슨 판사, 검사, 뭐 이런 변호사 이런 사람들. 그들 나름대로는 야 이렇게 해야만 뭐 성공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건 정치 지도자, 정치의 핵심적인 세력들은 그건 안 되는 거지. 예. 저는요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가서 예. 그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 하고 싶은 말 오늘 다 못했는데 예. 그건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대로 계속 가게 된다면 네. 누군가가 그 목소리도 대변해서 그 목소리와 깃발 아래 누군가가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저는 솔직하게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윤카철 선생하고 내가 이렇게 대담을 하고 이 자리에 왔는가 하면 네. 제가 어느 순간에 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평소 생각했던 확고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자기 이념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자기가 봐왔던 그 정치인들의 그 인맥까지도 상세하게 알면서 네. 그리고 정치 칼럼을 오랫동안 썼던 분으로서 그런 비전을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왔고 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누군가가 지금 정치권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사람이 못한다면 이 목소리로도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현재 당장 정치적 힘이 당신들보다 없을지 몰라도 옳고 그름에 있어서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그 제시하는 그 방향으로 끄거나 추진력은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한번 해주시기를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갑자기 또 그런 말씀하시니까 당황스럽습니다만 저의 신조는 그겁니다. 제가 왜 대구에 내려왔느냐. 뭐 누구 특정인을 뭐 잡으러 그럼요. 왔다. 그건 정말 유치한 이야기고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한 이 경상도, 영남권 가 다시 한번 나라를 좀 구해 주셔야겠다. 6.25 때 낙동강 전투, 낙동강 사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를 막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이 낙동강 전선에서 퍼뜨졌기 때문에
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이 다시 이 자유를 얻게 된 것처럼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가면 뭐 몇 년 안에 대한민국은 괴멸합니다. 괴멸한다. 공산화된다. 대한민국이 그 세계 지도에서 사라진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획기적인 돌파구를 나도 그렇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이 영남권 국민들이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자. 다시 한번 걸기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탄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하자. 그렇게 해야만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요점에서 하나만요. 네네.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직업 정치꾼들에게 휘둘리지 마시고 직업 정치인들을 믿지 마십시오. 한번 예를 들면 군사정부라고 욕을 하지만 그 군사정부의 군인 출신들은 적어도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도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저 사람이 장관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건 많은 걸 상징하는데요. 정치 경험이 많은 현재 정치꾼들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으시려면 현재 직업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는 작업부터 스스로가 하셔야만이 냉정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심 세력의 애국민으로서의 우리 위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기억하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1981년부터 정치부 기자를 네. 해왔는데 26살 때부터 정치부 기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부 기자, 뭐 정치담당 논설위원, 뭐 논설실장, 때로는 제가 정치 권력에 들어가서 네. 직접 이제 활동도 해보고 움직여도 봤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제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 정치권 안에서 기득권 세력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내가 이야기를 해야만 국민들 중에는 상당수가 윤창중의 입장을 지지하고 그 진정성을 지지하고 도덕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저의 이 책임감이 됩니다. 책임감 그 자산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함부로 제가 소위 말 변절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대로 가면 문재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 그 혐오감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이 보수 우파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패배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쳐다만 봐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뭐냐? 한편에서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동정 여론이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끓고 있다 이거죠. 이 용광로처럼 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못 본척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애써 외면하고 있죠. 엄청난 동력인데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재인과 박근혜와 문재인 간에 지금 혈투가 벌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이 정치판을 관통하는 그 처리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동력을 삼아서 우리 우파가 이번 총선에 붙어야만 그게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기반이.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고 야 어떤 걸 해. 뭘 갖고 어떤 걸 하자냐. 뭘 갖고. 저 지난번
가로세로 연구소에 이제 그 출연하는데 거기서 그 강용석 의원, 강용석 그 변호사가 네. 좋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 총선은 박근혜의 한을 푸는 장소가 될 것이다. 나는 그게 참 맞다고 봐요. 저도 맞다 보고. 예. 이런 이야기를 농축해서 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한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심판을 받는, 그러다 보면 이제 탄핵이 뭐 옳았느냐 그러느냐 잘못된 거냐 인민재판이냐 이런 논쟁이 당연히 붙어야죠. 당연히. 그런 논쟁을 전혀 하지 않고 일사천리 인민재판 만사냥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가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내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감금이죠. 불법 감금. 반헌법적 감금인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 이제 이 정리를 이제 해본다면은 우파 세력이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절대 총선에 승리할 수 없다. 거기서 저 윤창중은 이 우파의 대동단결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어느 쪽에도 쓰지도 않고, 그래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그 목표가 뭐냐? 이 보수 우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이 국가 중심 세력이 큰 울타리 안으로 모일 수 있는 이 포괄적 신당, 진정한 자유 우파의 포괄적 신당이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앞으로 9개월 남았다 이거예요. 뭐 안 되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이거 만드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한 달도 안, 20일이면 돼. 20일이면. 저한테 하라면 저 20일, 지금이라도 20일, 지금부터 20일, 오케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자유우파의 포괄적 신당 안으로 자유한국당, 또 태극기 시민세력,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이 예.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분열주의자다. 제 생각에요. 그게 이루어지면 네. 양식이 있는 진정한 우파적 신념과 자유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국 시민들은요. 네네. 저절로 들어옵니다. 예, 들어오죠. 그래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보수 우파가 뭐 완전히 과반수가 이제 300석 중에 150석인데 150석에서 200석까지도 이 폭발적으로 그야말로 확장을 할 수가 있죠. 그건 뭐 확실한 거예요. 그 뇌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뇌관 역할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 설령 뭐 총선 전까지, 총선 이후에라도 감옥에 계시든 안 계시든 간에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제외시킨다? 그건 정말 부질없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발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만하시죠 뭐. 예. 오늘 정말 확신에 찬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네네. 이 양반이 큰일 내겠다. 아이고. 이 생각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대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는 만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만드는 자만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담대한 보수 우파다. 우담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다, 그죠? 좋았습니다.